프리퀄 영화라는 건 기존에 있는 원작의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할 때 원작의 설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에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어린이 히어로계의 레전드 피터팬의 과거 얘기를 하려고 야심차게 휴잭맨까지 영입해서 만든 영화 팬, 조금 원작 훼손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피터팬이라는 얘기가 워낙 옛날 얘기고 이걸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자기 취향에 맞게 조금 각색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대를 반영해서 원작에 없던 설정을 집어넣는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 영화를 관람하면서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거슬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걸 프리퀄이라고 부르는 거지? 제작자는? 아니 그냥 피터팬이라는 이름을 갖고 여러 가지 캐릭터와 소스를 갖고 와서 새로운 모험을 만든다, 새로운 창조한다, 리메이크를 하겠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과거 얘기를 한다고 말을 해놓고서 이렇게 원작의 변형을 많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의문을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조금 흥분을 했죠. 다시 톤을 가라앉히고요. 침착하게 피터팬의 프리퀄 영화 팬을 관람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화 작업의 모든 각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프리퀄이라고 부르기엔 이번 영화는 원작의 설정을 너무 많이 변형했다라고 생각했던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침착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름하여 팬이 무시한 피터팬의 원작 설정 5가지. 물론 피터팬 원작 소설과 영화 팬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한 영상이 될 예정이니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피터팬의 엄마는 그냥 엄마다. 원작 소설을 보면 피터팬은 부모님께 버림을 받은 것도 사정상 누군가에게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아직 어린 자신의 미래를 부모님이 결정하고 있는 듯한 대화를 엿듣고 스스로 부모님에게서 도망쳤다고 피터팬이 직접 말을 하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터의 부모님은 그냥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피터의 어머니 메리가 원주민들을 도와서 해적들과 싸우는 전사로 그려져 있고요. 그 유명한 타이거 릴리의 전투 스승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피터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모든 어른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악동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이. 누구보다 엄마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복잡한 감정, 원작에서 그려져 있는 이 감정을 다룰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왜냐고요? 프리퀄에서 엄마가 피터팬과 너무 유대관계가 끈끈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떻게 원작 피터팬의 성격으로 이어지게 만들지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이거 릴리와 벌써? 원작에서는 소설 중반에 가서야 해적 후크 선장 일행에게 붙잡힌 타이거 릴리를 피터팬이 구해주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해적, 어린이들, 동물들, 그리고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네버랜드 4대 세력 중에 2개의 세력이 합쳐지는 결과를 갖고 옵니다. 이걸 통해 타이거 릴리는 피터팬에게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프리퀄에서는 아예 피터팬이 원주민족 부족이 기다려오던 그분, 예언 속의 그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타이거 릴리와 벌써부터 친해지고요. 무엇보다 후크 선장이 타이거 릴리와 썸을 타죠. 벌써부터 네버랜드 3개 세력을 하나로 뭉쳐버리면 피터팬, 후크, 타이거 릴리 사이에 삼각관계라도 생겨야 이들이 분열되고 찢어지는 건지 어떻게 원작으로 이을지 역시 감이 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셋, 요정 가루는 어디 갔죠? 팬에 중요하게 박힌 설정 중에 하나는 피터팬만 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넣어둔 겁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팅커벨로 대변되는 요정의 가루만 있으면 누구나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다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해적 일당이 피터팬의 친구들을 붙잡았을 때 날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특별하게 묶어놓는다는 장면도 등장하죠. 근데 영화에서는 마치 피터팬이 예언 속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습니다. 혹시 다음번에 나올지도 모르는 속편에서 요정가루의 비밀을 알아내고 대규모로 날아다니는 어린이들의 비행신을 넣을 예정이었던 건지 역시 감이 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 설정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원작 소설에서 웬디, 존, 마이클이 팅커벨의 요정가루를 통해서 피터팬과 함께 네버랜드로 날아가기 때문이죠. 피터팬만 날 수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 원작으로 어떻게 이걸 이어갈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네 번째, 피터팬의 드립의 명대사화.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해가 뜰 때까지 쭉 이라는 말은 네버랜드로 가는 주소처럼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원작 소설을 보면 네버랜드가 어디냐는 웬디의 질문에 피터팬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허세 가득하게 내뱉은 말일 뿐이죠. 영화에서는 착한 후크가 내뱉는데요. 뭐 이 설정이야 언젠가 후크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피터팬이 원작에서 그런 말을 한 거다라고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영화에서 후크가 이 대사를 내뱉자마자 피터팬과 타이거 릴리와 후크를 태운 날아다니는 배가 하늘로 솟구쳐서 누가 봐도 떠있는 두 개의 별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네버랜드가 실제로 오른쪽에서 두 번째 별로 아침까지 쭉 가야 있는 곳으로 묘사되는 거죠. 피터팬이 생각나는 대로 멋있게 보이려고 내뱉었기 때문에 멋있는 대사인 것을 실제로 네버랜드의 주소로 사용해버림으로써 원작의 네버랜드 주소까지 바꿔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한 5번째, 후크는 품격이 전부인 캐릭터다. 원작 소설에서 후크 선장은 해적 검은 수염의 갑판장 출신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검은 수염의 광산 노예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각색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함부로 건드리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후크는 품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캐릭터라는 점이죠. 마치 킹스맨의 콜린 펄스와 같달까요? 매너가 사람을 만들죠. 원작을 보면 후크는 그의 본명이 아니며 그가 진짜 누구인지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문 사립학교 출신이라고 써있죠. 그곳에서 배웠던 것이 온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복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전투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배에 오르는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하는 캐릭터입니다. 우악스럽고 무식한 해적 부하들과는 뼛속부터 다른 냉철하고 품격 있는 해적 후크의 모습, 후크 선장을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묘사 중에 하나인데요. 영화에서 그는 미국식 억양을 쓰며 해외 평론가의 말을 빌어서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를 흉내내고 있는 스타워즈의 캐릭터 한 솔로를 흉내내고 있는 누군가를 흉내내고 있는 듯한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타이거 릴리에게 작업을 걸어대고요. 냉철한 모습 따위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품격 전혀 없고요. 복장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를 후크 선장이라고 불러도 될지 궁금할 정도로 말이죠. 이런 캐릭터가 어떻게 원작의 품격 있는 캐릭터로 발전할 것인가? 속편이 나온다면 후크 선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권위적으로 변해갔다는 설정을 하는 거가 아니고서야 쓸 스토리가 없어집니다. 왜 캐릭터를 이렇게까지 바꿔놨을까요? 궁금하네요. 영상을 만들다 보니 제가 너무 영화를 비난하는 것 같은 톤이 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네요. 절대 영화를 비난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설정을 너무 많이 바꿨다, 프리퀄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했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워너브라더스 수입 배급사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절대 여러분을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휴잭맨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요. 건승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천재 이승국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